네 덩어리가 있고 그 중에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 법률 행위는 민법 조문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조문구조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라고 했고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법률 행위에 관한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험범위 있다 그랬어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했죠.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은 이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거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특히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해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거를 지난주에 전체적인 뼈대를 잡고, 그 중에서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두 개를 했습니다.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그랬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109조. 조문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단서에 그러나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일단은 유효하되 두 가지 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요. 그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2항에 보면 또다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109조 조문을. 자, 먼저 착오가 뭘까? 도대체 교재에 있죠.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게 착오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는 경우, 굉장히 흔하죠.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흔한 게 표시상 착오예요.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답을 3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3번을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3번 의사, 표시도 몇 번? 3번. 근데 4번에다 해. 근데 본인이 몰라. 알았다면 답안지를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몰라. 그대로 답안지를 냅니다. 그리고 맞춰봤더니 합격점이야. 근데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 답안지를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 한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과 표시가 달라. 예? 많아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는 착오예요. 표시 잘못하면 안 돼요. 표시상 착오예요. 두 번째로 내용상 착오라고, 의미를 잘못 알아서 자기가 표시하고 있는 표현, 그 문구, 단어,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표시를 잘못하는, 이런 걸 내용상 착오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견적서를 보냅니다. 나는 개당 1,000원에 사겠다. 그럼 1,000원이라고 쓰면 되지요? 이렇게 썼어요. 원자지요? 어느 나라 화폐 단위예요? 중국 화폐 단위예요. 중국 화폐는 으뜸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둥글원을 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착각하고 있어요. 결국 둥근 원자로 써야 될 거를 어떤 원자로 잘못 썼습니다. 표시를 잘못했죠. 요 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내용상 착오로 합니다. 가장 흔한 착오가 두 가지예요. 기타 무슨 서명날인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가 있고 등등 착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기의 착오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도 보면 의의가 있고 착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1페이지에 보면 동기의 착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일단 동기가 뭔지는 지난주에 했었어요.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 이게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동기의 착오는 과연 뭘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 이 갑이 소유하는 A 토지를 살 생각을 해요. 의사 A 토지입니다. 그래서 갑한테 가가지고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를 했어요. 일단 을의 의사 표시는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고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했으니까 일단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이 A 토지를 왜 사나? 왜? 이유. 이게 동기예요. 왜 사나 봤더니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동기의 착오로 합니다. 자신이 하게 된 계약의 이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걸 동기의 착오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기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요. 좀 전에 백구조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착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건 착오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 첫째, 이 동기를 을이 갑에게 표시했다. 만약에 이 동기를 을이 갑에게 표시해서 갑에게 알려졌다면 이건 더 이상 동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냥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팔아라 이게 아니라 공장을 짓기 위하여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공장을 짓기 위해 A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결국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를 안 했는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갑에게 밝히질 않았는데 갑하고 이 땅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는 와중에 갑이 이 땅은 공장 입지로 아주 좋다라는 말을 해요. 토지 소유자가 땅이 공장 입지로 아주 좋다는 말을 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공장 입지로 딱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 땅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오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되었다면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상대방이 표시된 경우하고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어. 그럼 일단 그 의사 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 일단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한데 백구조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라면 그 의사 표시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민법이. 이때 처음부터를 소급이라 합니다. 소급. 결국
서급해서 모여 이렇게 됩니다. 3년 전에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답이 취소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급표.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은 지난주에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해서 이미 봤습니다. 요것만 이제. 요건 나중에 취소가 더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일단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